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칼라에 나오는 요리이치와 최종편 탄지로 중 누가 더 강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메르칼라 같은 경우 소년 액션 만화 장르로 주인공 탄지로의 모험과 성장을 그린 작품이죠. 보통 이러한 성격을 띤 작품들 같은 경우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주인공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엄청나게 강한 끝판왕의 존재를 물리쳐야 하니 당연하겠죠. 그런데 탄지로 같은 경우는 작품이 길게 연재되지 않은 탓인지 후반부에 급격하게 여러가지 기술을 얻게 되고 실력을 완벽하게 쌓기 전에 최종 국면을 치르게 됩니다.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여주긴 하나 글쎄요, 뭔가 다른 주들의 활약이 더 눈에 들어온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어쨌든 탄지로가 최후반부에 가서 검사의 실력으로 봤을 땐 아군들 중에 압도적인 전투력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탄지로가 최종 빌런인 무잔을 해치우는 과정에서 무잔에 의해 혈기화되어버린 전개가 나와 다시 한번 폭발적인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도 그리 오래 나오진 않고 큰 활약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혈기화된 탄지로 혈탄은 확실히 그 시점 귀살대 중에선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무잔의 힘을 부여받아 인간이 쓸 수 없는 여러가지 혈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엄청난 재생력, 전집중 호흡과 해호흡 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전투력을 구사하게 된다면 확실히 현 시점 귀살대보다 강하겠죠. 또한 혈탄은 무잔의 힘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쿠시부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세계관 끝판왕이자 전집중 호흡 검술의 시초인 요리이치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물론 최종국면의 탄지로가 막 혈기화된 시점이라면 당연히 요리이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무잔의 힘 플러스 탄지로의 힘이라고 해봐도 그 시점에서는 무잔의 힘이 엄청나게 너프된 상태이며 귀살대와의 전투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무잔의 세포가 탄지로 몸속에 들어가 무잔의 힘을 탄지로가 이어받았으니 그 시점에 탄지로가 무잔보다 강해졌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무잔의 원래 상태가 전투력이 1000이라고 친다면 탄지로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1000의 전투력이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마요의 너프된 약으로 인해 전투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귀살대와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체력과 재생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탄지로 몸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전투력은 아주 극히 일부인 것이며, 그러한 부분은 탄지로가 막 혈기화되어 귀살대원들을 공격할 때 여실히 나옵니다. 만약 무잔의 원래 전투력이 그대로 탄지로에게 들어갔다면 팔 한 번만 휘둘러도 주변에 있는 귀살대원들은 전부 절단내버릴 수 있고, 그때 옆에 있던 수주 기우도 체력이 다 빠진 상태였기에 한방 컷이 나야 하죠. 하지만 기우가 그 다 떨어진 체력으로도 귀살대원들을 구해내고 버티는 것만 봐도 혈귀 탄지로의 전투력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상태에서 곧바로 요리이치와 비교하는 거 사실상 탄지로의 완패가 되겠죠. 요리이치는 너프약을 주입받기 전에 무잔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버린 정도이며 다 늙은 상태로도 상현이의 코쿠시보를 발라버린 존재니까요. 하지만 혈기 탄지로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탄지로 같은 경우는 태양을 극복한 혈기이며 무잔의 힘이 정착이 된다면 목의 약점도 극복할 수 있겠죠. 또한 탄지로가 네즈코처럼 그냥 숨만 쉬고 잠만 자도 엄청나게 강해지는 특성까지 가진다면 그 전투력 상승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네즈코와는 다르게 인간을 잡아먹어야만 강해진다고 해도 태양을 극복한 시점이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들을 잡아먹고 다녀도 탄지로를 막을 수 있는 귀살대원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탄지로만의 새로운 혈기술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혈기화된 바로 시점부터 무잔의 촉수나 무잔의 공격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나온 혈기 특성상 곧바로 자신의 오리지널 혈기술을 쓰기보단 점차 강해지면서 혈기술을 터득하는데, 탄지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무시한 혈기술을 가지게 될 확률이 크죠. 그렇다는 건 이례적으로 탄지로는 두 개의 커다란 가지의 혈기술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 혈기술들의 응용 방법에 따라 엄청나게 전투력 상승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호흡의 검술을 쓰는 귀살대원이었던 카이가쿠와 코쿠시보 같은 경우 혈기화된 뒤 자신의 검술에 혈기술을 붙여 엄청나게 강한 검술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처럼 탄지로 역시 자신의 해호흡 공격에 새로운 혈기술을 합쳐 참격 자체가 거대한 태양의 힘을 뿜어낸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잔의 혈기술을 해호흡과 결합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응용력을 얻게 되겠죠. 작중에서 무자는 5개의 뇌를 가지고도 지능 플레이를 못하며 전투 센스도 형편없는 느낌이 강해서 최종몇 때 끝판왕으로서의 위험이 많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탄지로 같은 경우 귀살대원으로서 혈기와 싸우며 수많은 전투를 통해 감각을 많이 익혀왔고 작중 초반부터 보였던 센스 자체는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잔이 가지지 않은 내비치는 세계에도 도달한 상태죠. 이런 것들을 보아 혈기 탄지로가 막 되었던 시점에서는 당연히 너프되기 전 무잔보다 약한 상태겠지만 시간이 몇 년만 지나더라도 무잔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요리이치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요리이치는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죠. 반점의 힘은 신체 능력을 훨씬 급상승시키는 버프인데 다른 인물들은 버프처럼 발동을 시키지만 요리이치는 아예 패시브로 달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점을 발현한 인물들은 그 부작용으로 일찍 단명하게 되는데 요리이치는 그 반점사도 비껴나갔죠. 하지만 이 부분은 혈기화된 코쿠시부나 탄지로에게는 해당되지 않다 보니 반점 부분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겠죠. 그 다음은 체력입니다. 전투력에 있어서 체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특히 전집중 호흡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체력에 엄청나게 무리가 가는데 요리이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숨쉬는 게 전집중 호흡이라 아무리 뛰어다니고 해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왔죠. 그렇게 해외호흡의 형을 무한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의 무한 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 역시 혈기의 재생 능력으로 인해 전집중 호흡으로 인한 체력 저하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이죠. 물론 체력 저하가 없다는 건 평소 상태이며 격렬한 싸움을 한다면 둘 다 어느 정도의 체력 저하는 있을 것이며 체력 자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에 맞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기에 일단 보류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비친 세계입니다. 내비친 세계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꿰뚫어봐 자신의 치명률이나 회피율을 올리는 스킬이죠. 내비친 세계는 한번 제대로 터져가기만 하면 원할 때마다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 스킬은 아니며 탄지로와 요리이치 둘 다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요리이치 는 태어날 때부터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더 활용을 잘할 가능성은 높죠. 그 다음은 재생력입니다. 요리이치는 인간이다 보니 한 번이라도 몸이 베이게 된다면 바로 재생할 수가 없고 몸의 일부분이 절단이라도 되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탄지로 같은 경우 엄청난 재생력을 가지기에 몸이 베어도 상관이 없죠. 이것으로 보면 탄지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요리이치가 단 한 번도 베이지 않는다면 재생 능력 하나 가지고 탄지로가 이긴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그 다음은 해외호흡입니다. 확실히 혈기 탄지로가 신체 능력이나 여러 능력이 인간 시절보다 높긴 하지만 해외호흡 검술 자체는 원조인 요리이치를 따라하는 정도일 뿐 완벽하게 해외호흡을 구사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단순한 검술로만 승부를 보려고 한다면 오리지널의 힘이 훨씬 우세할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은 혁도입니다. 혁도 같은 경우는 혈기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힘을 가진 스킬이기에 사실 인간을 상대할 때는 딱히 좋은 이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지로가 혁도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전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칼만 조금 힘주어 잡아도 혁도가 가능한 요리이치가 엄청나게 이점을 가져가죠. 혁도의 힘은 혈기의 재생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키고 특히 요리이치 혁도는 무잔의 세포를 수백 년 동안 불태워버릴 정도였으니 탄지로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단순한 육탄전이자 물리적 공격 위주로 혈기 탄지로가 요리이치와 맞붙게 된다면 사실상 요리이치가 무잔을 개발라버린 것처럼 탄지로도 발릴 가능성이 높으며 작가 설정상 요리이치를 무조건 세계관 끝판왕 위치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리이치의 전투력이 더 강한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혈기 탄지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혈기술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술계의 혈기술을 가지게 되어 요리이치의 허를 찌르게 된다면 생각보다 쉽게 탄지로가 이길 수도 있는데 요리이치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해도 작중에서 다소 상냥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기에 싸움이 맞붙기 전 먼저 어떤 곤모술수를 통해 요리이치를 잠들게 하거나 환술에 빠지게 만들거나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역시 무잔도 그렇고 탄지로도 그렇고 지능캐는 아니기 때문에 원작의 설정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상 어렵긴 하겠네요. 결론은 역시 갈리이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혈기 탄지로가 요리이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